네, 반갑습니다. 신의 한수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죠? 이제 11월 달에 벌써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부터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흐름 자체가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 미대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나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뭐 바이든이냐 뭐 트럼프냐 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죠. 많았던 부분인데 이제 종결이 되면서 바이든 쪽으로 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만들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금요일장에는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쪽 많이 좀 쫓아왔죠. 쫓아오면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나왔어요. 나왔던 부분인데 뭐 결국은 뭐 바이든 승리 부분들은 약간의 예측은 가능했죠. 예측은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뒤집지 못했다.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만 아니라 해외 아시아 시장까지 같이 다 접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 같이 접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시장도 오늘 굉장하게 상승을 또 만들어냈어요. 여기와 함께 또 실적 부분들 있죠. 실적. 실적에 대한 가치가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지난번에 게임주 얘기했던 웹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변화가 주죠. 그러니까 즉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 좀 더 주식 특히나 종합주가지수 부분들은 더 올라가고요. 주식 관련해서도 이제 변화가 많이 나오는 거지. 특히나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용 규모에 대한 것들만 잘 줄여주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인기 탔던 종목들은 신용이 많이 좀 꼈어요. 그래서 신용 부분들을 많이 좀 눌러주게 된다면은 다시 또 한 번 더 코스닥도 넘어가는 90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요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2500포인트를 좀 시원하게 좀 뚫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잘했습니다. 잘했던 부분들. 제가 어제 시황 부분들을 하나 올려놨던 부분인데요. 미국 대선 끝 주도주는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들어보면서 이제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당히 이제 4일 동안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개표 현황하면서 뭐 멈추기도 하고 개표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의 중국과의 이제 연결고리 관계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또 풀어 나가야 될 숙제예요. 숙제 부분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가운데 꼈단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가운데 껴서 수출 기업들이 많기에 한미 관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중국 시장을 보니까 역시나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 손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하나의 뉴스고 이슈고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재료가 있으면서 시장은 조금씩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은 뭐 개인이 많이 사던 뭐 기관이 사던 외국인이 사던 간에 어느 주체 쪽에서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는 주가는 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까지 약 개인 투자 물량들 약 4조 1천억 정도를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고 있더라.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볼게요. 즉 뭐냐면은 미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일까? 지금 11월 초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 올해 이제 2달 남았죠. 2달 남았는데 이 2달의 포지션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돈을 써 나갈 거며 돈을 안 쓴다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션 부분인데 그 전부터 11월 초부터는 조금씩 이제 사 나갔어요. 사 나갔던 부분. 그러니까 뭐 종목의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바닥권을 좀 치고 나갈 때부터 조금씩 사 나가더라.
그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매수가 됐죠. 매수가 되면서 이제 지수를 잘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었던. 그러니까 이 두 달 안에 이제 외국인 기관, 연기금 투신, 요 구간들에 대한 수익률 부분들, 특히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한 해 마무리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적 좋은 애들은 주가를 좀 더 땡겨 놓을 거고요.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 때예요. 많이 할 때고, 뭐 주도주뿐만 아니라 중수 종목들까지 진행을 좀 더 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제 동관에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걸 보고 갈까? 동관에서 오늘 또 뭐 움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기업을 사실상 제가 12년부터 봤어요. 12년부터. 근 이제 8년 차 정도 보는 거죠. 거의 1,500원대부터 봤으니까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었죠. 그러니까 이모작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매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매번 가져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라인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이런 현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적도 되고 또는 시장에 많이 소외됐던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현 시장은 지금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끌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 시장에서 끌고 갈 수 있냐 없냐. 못 끌고 가는 과정에서는 다 죽어버리죠. 쭉쭉쭉쭉. 여기서도 어떻게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는 부분에서는 대형주도 가지만 큰 종목들, 큰 바이가 진행되면 뒤에 있는 조그만 애들도 진행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정말 오래되고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 상 하나 나오더라. 어느 쪽에서 어느 업종에서 상 나왔습니까? 업종. 오늘 업종이 어디서가 좀 더 화려하나요? 오늘 조선주. 오늘은 운송장비 조선주. 또 그 다음에 해운주도 있죠. 해운주. 그렇죠? 물량을 실어 나갈 수 있는 해운주.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형주 중에서 이제 KCTC라는 종목, 우리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항만, 물류, 여기에 관련 부분입니다. 이제 물류는 이제, 항만의 물류는 다 이제 조선 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대한해운은 상 같더라고. 야, 대한해운 조정받은 거 봐요. 2007년부터 13년간 죽였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화를 주는 어떤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관점들. 지금까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소외되었던 것까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또 들어가고 못 산다 하면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또 다시 또 사나가고 이렇게 역할이 되어야 이제 시장 변화에 조금씩 맞춰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매번 월요일 시험할 때마다 주가가 많이 좀 빠졌었는데 요즘에는 월요일장에서는 조금씩 올려놓죠. 물론 이제 월요일에 어떤 기대감은 있습니다. 바이든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매수체와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시장은 이번 미대선으로 불확실성 부분들 첫 번째 과정 미대선 그 다음에 코로나는 아예 또 진행형이죠. 진행 부분들. 근데 많이 안 빠졌다는 것은 잘했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 즉 충분하게 흡수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들을 흡수하면서 끌어올렸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는 이제 반영되면은 좀 더 관점들이 좀 좋아진다. 중형주 봐봐요. 중형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가볍죠. 네, 가치 투자님 어서 와요. 지금이 딱 가치 투자할 때가 좋은 데네. 가치 투자.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한수와 같이 투자하는 거지. 한수와 같이 투자하는 거지. 성명이고. 자, 업종들 한번 보십시다. 화학들 아주 2차전지로 날아가죠. 이번에는 2차전지는 뭘로 되냐면은 2차전지는 이제 친환경하고 연결됩니다. 친환경이 굉장히 많이 미는 부분이 뭐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공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관점들이 다 친환경이 들어가요. 친환경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심 많이 둬야 되겠죠. 관심 좀 주. 그 다음에 제약 부분들 흐름 자체가 다 좋아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돈을 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은 쓰지만은 결국은 먼저 매수가 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바닥에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 그래서 계속 샀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하게 이제 스마트해졌다. 주가를 많이 밀어낸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는다. 이게 많이 달라졌던 부분입니다. 건설도 나오고 운수창고 많이 나왔죠. 금융 쪽에서 은행. 그래서 시장의 관점들을 새롭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더 현재 주가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분할 매수 부분들을 해나가면서 물량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그렇죠?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때는 줄여야 돼요. 맞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한국 시장은 다른 외부적인 뉴스로 많이 좀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들을 좀 더 좀 보면서 시장 대응하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